자, 오늘 국어 공부는 국어 교과서 8쪽이에요. 독서 활동을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선생님과 같이 8쪽에 있는 사파를 봐요. 여기 여행을 하는 모습이네요. 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독서는 여행과 같아요.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안 가본 나라, 안 가본 것, 모르는 어떤 처음 보는 동물들도 만날 수도 있고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활동은 독서 준비 활동으로 읽을 책을 정하고 내용 예상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읽을 책을 정하고 내용 예상하기 활동을 해볼 텐데, 먼저 여러분이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좋았던 책 여기에다가 소개해 주세요. 가장 재밌었거나 가장 감동을 받았던 책 하나만 여기다 소개해주고 간략하게 왜 소개하는지 까닭도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자, 이 친구가 하듯이 하면 돼요. 나는 지금까지 읽었던 책 가운데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가장 좋았어. 자신이 가진 것을 소년에게 아낌없이 모두 나눠주는 나무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거든. 여러분도 여러분이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좋았던 책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이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좋았던 그 책 어떻게 고르게 됐나요? 아마 이런 세 가지 경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책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자, 먼저 이 여자친구 보세요. 이 여자친구는 행복한 왕자라는 책이 가장 좋았는데 친구가 추천해 줬대요. 친구가 이렇게 말했나 봐요. 친구야, 이 책 정말 감동적이다. 나 이 책 읽고 울었어. 너도 한번 읽어봐. 라면서 추천해 주었나 봐요. 그래서 읽었대요. 자, 그래서 친구나 부모님의 추천을 받아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이 친구는 평소에 식물 가꾸는 거 아주 좋아한대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식물에 대한 책을 찾다가 식물 관찰이란 책을 읽었대요. 자, 이런 경로는 그 학생의 그 사람의 관심에 따라서 고른 거예요. 아까 추천받았고 지금은 관심사에 따라서. 다음 보세요. 이 친구는 우연히 별자리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하는 글을 봤대요. 소개글에서는 별자리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했는데 마침 이 어린이도 관심이 있었대요. 별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가 다 합쳐졌네요. 추천도 받았고요. 누가 추천해줬어요? 어린이 신문에서 추천해줬죠. 그리고 워낙에 이 학생이 별자리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대요. 그래서 추천도 받았는데다가 관심도 있어서 그 책을 읽었대요. 그래서 책을 골라본 경험 보면은 추천을 받을 수 있고요. 원래 관심이 있어서 읽을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가 다 결합돼서 그 책을 만날 수도 있어요. 책을 고르는 과정은 이렇게 친구마다 다르지만 다 이런 비슷한 경로, 추천을 받거나 내가 읽고 싶어서 관심이 있어서. 자, 그래서 책을 골라서 읽게 되네요. 자, 그럼 책을 고르는 방법이 여기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한 번 더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관심.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분야의 책인가요? 보통 그런 책을 읽게 되죠. 공주 이야기 좋아하는 어린이는 공주 이야기만 읽고 과학 이야기 좋아하는 어린이는 과학책만 읽더라고요. 자, 그리고 책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것. 제목을 봤는데 별자리 이야기? 나 알고 싶다. 이러면 읽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관심과 비슷한 거였어요. 더 알고 싶은 거. 호기심이 생겼어요. 관심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추천받아서 읽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꼭 읽어야 되는 권장 도서 목록 이런 것 등이 있어요. 그런 것 등 추천을 받아서 읽으면 좋지요. 책을 고르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친구는 주로 선생님이나 형 누나가 추천해주는 책을 읽는데요. 이 친구는 주로 추천을 받아서 책을 읽고 이 친구는 또 달라요. 나는 책 앞표지와 뒷표지를 꼼꼼하게 읽어. 거기에는 책을 고르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거든. 꼼꼼한 성격인가 봐요. 이 학생은 앞표지, 뒷표지 꼼꼼하게 읽어본 다음에 이 책 읽어봐야지 한대요. 또 어떤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그림이나 사파를 보고 이 책 읽고 싶다 하는 어린이도 있고요. 특별히 머릿말이나
머릿말, 추천사 이런 거를 읽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면 제목을 보고 이 제목이면 정말 읽고 싶다라고 제목을 보고 선택하는 친구도 있겠어요. 자, 이번엔 누구와 읽을지 정해보는 회의를 이 어린이들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1학기 때 책 한 권을 친구들과 다 같이 읽었다. 우리도 마법의 설탕 두 조각이라는 책 우리 다 받았죠. 그거 같이 읽긴 읽었는데 읽은 후에 활동을 안 했어요. 앞으로 해봐야 되겠어요. 여기는 모든 친구들과 똑같은 책 읽었대요. 여기는 그렇지만 나는 읽고 싶은 책이 따로 있었어. 이럴 때는 혼자 읽어야 되겠죠. 자, 우리는요. 그냥 마법의 설탕 두 조각을 우리 반 전체가 같이 읽는 방법을 선택해 보려고 해요. 자, 어쨌든 책을 읽는 방법은 혼자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읽기, 짝과 같이 읽기, 모둠이 함께 선택해서 읽기, 반 전체가 선택해서 읽기가 있겠네요. 자, 반 전체. 반 전체. 근데 우리 반 전체가 책을 고르진 못했어요. 그죠? 책을 그냥 받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요. 반 전체가 다 함께 마법의 설탕 두 조각을 읽기로 해요. 근데 우리 주로 독서 활동은 여럿이서 같이 하는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책을 읽는 경우가 훨씬 많죠. 자, 여러분이 혼자서 읽고 싶은 책 여기다 한번 적어주세요. 읽고 싶은 까닭도 적어주세요. 까닭에는 추천받았다거나 원래 읽고 싶었다거나 호기심 있다거나 관심 있다거나 그런 거 적어주시면 돼요. 한번 적어주세요. 읽고 싶은 책. 자, 이번엔 친구와 함께 읽고 싶은 책. 여러분이 이미 읽었는데 친구들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책 읽어봤는데 정말 도움이 돼. 혹은 정말 재미있어. 이런 책들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천한 책 여기다 적어주세요. 내가 고른 책 제목 적으시고 함께 읽고 싶은 까닭 여기다 한번 적어주세요. 적어보시고요. 자, 함께 읽고 싶은 책에 대해서 여기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추천하는 이유 볼까요? 서예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를 담고 있어서 다들 관심이 있을 거야. 이게 이 친구의 추천 이유예요. 서예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라서 다들 도움이 되고 관심도 있을 거다. 이 친구는 사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셨다. 라고 추천해 주고 있고 이 어린이는 그 추천받은 사서 선생님께서 추천해 준 그 책이 자기한테도 정말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정해졌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마법의 설탕 두 조각. 자,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읽으면 좋다라고 추천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책을 골랐어요. 자, 이번에는 제목과 표지를 살펴보고 내용을 예상하는 활동을 하겠어요. 내용 예상. 자, 내용 예상하기 중요한 부분. 근데 뭘 보고 내용을 예상하느냐? 제목과 표지를 보고 내용을 예상한다. 그럼 여기 같이 한번 선생님과 해봐요. 나무를 심은 사람. 자, 책 제목이에요. 앞표지 보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나무를 심고 있는데 참 성실하게 이렇게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 보여요. 할아버지는 나무를 왜 심었을까?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별명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래잖아요. 이 나무가 자라고 커져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큰 숲을 이루어서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 제목과 표지를 보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꼬마 북극곰 이야기라는 책 보세요. 왜 이 책 제목 꼬마 북극곰 이야기라고 했을까? 이 북극곰이 어른곰이 아니라 꼬마곰인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
꼬마 북극곰의 생활 모습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북극곰 얼굴을 보니 울고 있어요. 북극곰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지금 예상하고 있죠. 아, 지금 얼음이 녹고 있구나.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어서 이 꼬마 북극곰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나? 먹이가 부족해지나? 삶의 터전이 없어지나? 이런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이번엔 책 뒷표지도 한번 보는 거예요. 책 뒷표지에 뭐라고 적혀 있나? 북극의 빙하가 점점 녹는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북극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곳으로 북극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북극곰, 바다표범 따위가 살아요. 그런데 북극의 눈과 얼음이 점점 녹으면서 동물 친구들이 살 곳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꼬마 북극곰은 먹이를 구하려고 엄마 북극곰을 따라 더 먼 곳까지 가야 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점점 더 먼 곳으로 먹이를 구하러 간다면 꼬마 북극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생님도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봤는데 먹이를 구하러 정말 하염없이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엄마 북극곰은 힘이 있어서 헤엄을 칠 수 있는데 꼬마 북극곰은 오래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슬펐어요. 자, 이 책을 읽으면서 북극곰이 사는 북극의 자연 환경이 어떠한지도 알 수 있고요. 북극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은 먹이를 구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책의 뒷표지, 그 다음 제목과 앞표지를 보고 우리가 내용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책 읽어봐야지 하고 고를 수 있다는 게 오늘 공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독서 준비 활동으로 이걸 해봤어요. 자, 오늘 수업 잘했습니다.